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좀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유튜브 촬영을 안 하냐. 뭐, 가게까지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궁금해서, 이제 뭐, 몇 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뭐, 구독자가 한 이제 6,000명이 강의를 한 달 동안 안 했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한 4,500명 느셨네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한 6,000명이 된 상태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못했던 이유는, 주식, 단타에 몰두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주식 단타는 장인이라고 했죠. 귀신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벌었어요. 많은 금액을. 그래서 사실은 단타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뭐, 주식을, 아니, 부동산을 연구하고 이제 그럴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단타를 좀, 열중하다 보니까, 정말 테마가 너무 확실하고, 테마가 확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차트가 눈에 보였고, 제가 말씀드렸죠. AI, 인공지능, 로봇. 정말 여기서 한 달, 두 달, 제가 1월 6일부터 출자했죠. 2월, 3월. 정말 2달 반을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었죠. 그리고 간간히 2차전지 쪽에서 정말 너무 좋은 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하고, 주식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워밍업으로 또다시 이제 슬슬, 또 경매 얘기를 또 풀어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이제 쉬는 동안에 요런 분위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1960년대 또는 1970년대 지은 시골의 아니면 도시 외곽 지역에 어떤 주택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것은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그런데 건물은 있어. 그런데 또는 면사무소에서 또는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죠? 이행 강제금을 때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경우를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3건의 상담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들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도 있고, 매매를 통해서 중개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뭐 이 부분들은 좀 굉장히 긴 내용이라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드려도 필요하신 분은 제 교재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후단에 잠깐 주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장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정말 좋은 장이고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제 강의 교재를 2월 말까지만 팔았어요. 2월 말까지만 팔았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뭐 인원수가 조금 덜 탔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일정 기간 동안만 다시 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받은 내용은 이거예요. 몇 건 있는데, 임야예요. 지목은 임야예요. 지목은 임야고, 뭐 자연녹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고, 이거 뭐 필요 없는 내용이고, 지목이 임야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토지예요, 이 토지. 이 토지에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196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어요. 그래서 요걸 뭐 시청인지 구청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상담한 지가 지금 한 달 한 20일 정도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때렸대요.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다. 건축법 11조가 제가 기호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건축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건축법 11조에서 이행강제금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자체만 보면 당연히 요것은 위반 건축물이 될 수가 있죠. 이 토지는요. 그렇죠.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1960년도에 지어진 60에서 70년도에 73년도인가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면요. 막연히 건축법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건축법이 제정된 게 언제죠? 197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건축법이 제정됐죠. 그러면 이때는 뭘로 봐야 되겠어요, 이거? 농지법하고 산지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공무원이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라고 벌금을 때리면, 아이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야. 건축법에 의해서 벌금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공무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 이때 당시에 건축법이 없었는데 1960년도에서 1970년도에 건축법이 없었는데 무슨 건축법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건축법 11조를 얘기하면 건축법 11조를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법의 기본의 대원칙은 비소급이 원칙이잖아요. 비소급이 원칙이에요. 내가 해서 뭐 1990년대 법이 있었는데 2020년대 법을 제정했어. 제정한 법을 1990년도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은 비소급이 기본 원칙입니다. 비소급이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님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신 공무원은, 그리고 또 이렇게 알고 이 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부가 덜 된 공무원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60년대에서 1970년도에는 건축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건축법은 1973년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건축법 어쩌고저쩌고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뭐 이딴 뭐 강아지 푸드먹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완전 무식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처사죠. 우롱하는 처사.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목이 임야예요. 지목이 임야. 여러분, 지목이 임야예요. 물론 농지인 경우에도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막 20분, 30분씩 했는데, 이거 뭐 구독자 늘지도 않고, 제 목표가 올해 1년에, 올해 목표가 10,000명인데, 구독자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톡톡 짚어서 말씀드릴 거고, 옛날처럼 막 20분, 30분, 막 30분 이상은 20분 이상은 안 할 거예요. 20분 이상 되면 하다가도 중지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목이 임야예요. 아까 그 경우 토지 주택 근데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양성화하려면요, 일단 진입로는 기본이에요. 옛날에 60년대 건물을 짓던 70년대 건물을 짓던 사람이나 뭐 경운기 아니면 뭐 구름마가 통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 뭐 3m, 2m는 확보해야지, 그죠? 확보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신고만 했던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볼게요. 뭐 설명이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양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될 수는 있지만, 자, 볼게요. 왜 이게 1960년대에서 아니면 또 그 이전 상관없어요. 그 1970년도 이전까지 지은 건물들이 왜 유방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962년에는 건축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죠? 농립어업을 위한 건축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도 있었고, 그리고 2006년 5월 8일까지는요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어요. 사후신고 건축물. 그죠? 신고잖아요. 신고. 허가가 아니잖아요. 허가가. 그죠? 그 다음에 2006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었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물론 일정 면적 이하죠. 일정 면적 이하. 아마 이게 200제곱미터 이하일 거래요. 정확한 건 건축법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200제곱미터 이하일 겁니다. 그러면 30평 이하는 대부분 다 신고 사항이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자, 그런데 등기부 건축물 대장도 없어요. 그죠? 등기부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다. 등기부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옥대장이 있는지 봐야 되고, 불법 건축물 대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재산세 과세 대장이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라고요. 소유자가 신고를 안 했던가, 또는 행정관청에서 관리 소홀이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불법 건축물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신고를 안 해도 불법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가옥대장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건축물 대장이 있기 전에는 가옥대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실사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다 가옥대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재산세 과세 대장,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든, 그죠? 불법 건축물이든 합법이든 따지지 않고 재산세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또 만약에 아까 그 위에 있는 건물이 1960년에서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면 인후 보증서를 첨부해서 이게 이때 당시에 지은 건물이다라고 증명하면 되겠죠. 아까 그 모양을 보면
자, 이 주위에 건물들이 많죠. 뭐 옛날에 9억인 것 같아요. 다 아마 이때 당시에 동시에 지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도로도 잘 나 있죠. 도로도 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요거 이제 1911년도에 산림령이라는 게 있었고 1930년도에 뭐 사유임야 사업규제 규칙에 관한 어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거 이거예요. 1961년에 산림법이 제정됐죠.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그리고 또 1970년대부터는 임야의 형질 변경은요. 임야의 형질 변경은 그죠? 임야의 형질 변경은 농가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신고로만도 가능했어요. 신고로만.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73년 1월 1일에 오른쪽 쭉 나와 있죠. 무허가 건축물이다. 1973년 이전에 축조된 농가주택은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다. 왜?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지목을 안 바꿨을 경우, 임야인 경우에 이거요. 그죠? 그러나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비도시지역은 허가없이 대지로 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지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죠. 그죠? 지금 현재는요. 그죠? 그런데 이 허가제도는요, 1973년부터 생겼어요. 그죠?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73년부터 생겼다고요. 그리고 1990년 6월 7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정 시행될 때까지 농업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어요. 이해 가시죠? 그 이후부터 허가라는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허가라는 제도가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 무허가 막 그 미등기 건축물 대장도 없고, 그죠? 등기부도 없어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다 무허가 미등기라고 해서 다 불법 건축물이냐 위반 건축물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막연히, 공무원은 그래요. 이제 뭐 이 밑에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여러분들이 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 그래서 전이라든가, 그죠? 과소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 위에 건축물이 있어도, 옛날에 농가주택이 있어도 이걸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밑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주소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런 토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이걸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960년도에서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래요. 근데 지목은 임야예요. 지목은 임야. 그때 당시에 지목 변경은 허가 사항이었습니까? 신청 사항이었습니까? 신청 사항이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연도별로 쭉 설명해 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더 편하실 거고, 어쨌든 간에 자, 공무원이 현재 와서 건축법 11조 어쩌고저쩌고 위반 건축물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도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건물이 생성된 시기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특히나 이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인후보증서나,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를 공개정보 청구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건 뭐 군청이나 아니면 읍사무소, 뭐 어떤 지하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아니면 위반 건축물이다, 아니면 뭐야 그게, 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불법 건축물 대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불법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세금을 과세해야 되고, 불법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국가의 공무원들은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왜 자기들이 이게 없어. 그래서 이 건축물이 생산된 시기를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분 말씀으로는 뭐 196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래요. 그리고 지목은 임야이고.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아래 설명해드린 대로 답 나왔죠? 이런 논리로 공무원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건축법만 가지고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당연히 건축법만 가지고는 해결 못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건축법이 1970 몇 년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건축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죠? 그 건축법과 비슷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게 발전돼서 몇 번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서 지금의 어떤 건축법이 생긴 거고요. 건축법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야에 관한 법률도 봐야 되고, 또 농지에 관한 법률 몇 가지 설명드렸죠? 볼까요? 산림법은 옛날에 산림법이었죠. 산림법이 1961년에 제정됐죠. 그죠? 그 다음에 1973년대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죠? 1990년도에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뭐 이것은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1990년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임야나 농지에는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농림업인이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3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은 다 지을 수 있었다. 그죠? 신고만으로도. 그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건축물 대장도 없고, 그죠? 등기부도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증명하기가 편하겠죠? 아니면 또는 뭐 유방건축물 대장이 있다든가, 가옥대장이 있다든가, 뭐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기가 쉽겠는데, 지금 이분 말씀으로는 여기 아무것도 없대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한테 이제 인후보증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가옥대장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정보공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그죠? 정보공개 요청을. 아니면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 건물은 언제 생성됐을 거고, 더군다나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인후보증서를 통해서, 그죠? 통해서 이걸 양성화하는 방법, 그리고 양성화하는 방법은 주위의 건축사하고 상담하십시오. 그래서 뭐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인 건축사분들하고 상담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낙찰 받았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 없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양성화 시킬 수 있고요. 아까 법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을 참 제가 잠깐만 코멘트 할게요. 주식은 정말 좋은 장이에요. 뭐 제가 중간에 좀 방송을 워낙 안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날라갔던 종목이 어떤 거죠? 아이고, 날라다녔던 종목들이 요 종목들이에요. 미래컴퍼니, 이수화학, 레몬, EM플러스, 한농화성, 대보마그네틱, 코인테크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전고체 배터리. 요것은 뭐예요?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 그 다음에 오늘 뭐 LNF가 날라갔죠? 오늘 LNF가 또 날라갔는데, 에코프로 다음으로 후속타가 LNF 또는 첨보 뭐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죠. 또 엔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어차피 자동차 배터리에서 자동차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인데 1월달 2월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로봇. 밑에 이제 로봇이 나와 있는데, 로봇. 그 다음에 밑에 로봇.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AI. 요게 지금 주도주입니다. AI. 그래서 로봇. AI하고 인공지능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 아직까지는 로봇, 여기까지는 지금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고체, 2차전지. 그 다음에 LFP.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는 가격이 비싸요. 테슬라에서도 저가형 자동차를 내는다고 했고, 그죠?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에서도 일반 전해액을 사용하는 이런 그 양극재, 음극재를 사용하는 2차 전지는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저렴한 것이 LFP 배터리예요. LFP 배터리. 그래서 이런 것들, 코인테크, 탑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이 바로 LFP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죠? 핵심 소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앞으로는 요거보다는 요런 걸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그죠? LFP 배터리 저가형을 많이 택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떤 게 가겠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산업의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배터리의 배터리 시장의 혁명이죠, 혁명.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꽤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수화학이
전고체용 소재를 에코프로에 납품한다는 이유로 뭐 한 지금 3배, 4배 올라 있죠. 그죠? 그렇지만 안 오른 게 있어요. 안 오른 게. 안 오른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에서 M&A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개화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런 AI 중에는 제일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뭐 끝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오른 게 있어요. AI 중에. 세계 최고, 또 세계 유일의 기업인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세계 최고, 세계 유일의 기업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 아직 지금 이제 상승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저도 그 종목 하나 갖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서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 지금 한 종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LFP, 요 배터리 중에서 하나 갖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저번 주에 다 팔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앞으로 요게 이제 대세일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수화학. 여러분, 이수화학 전고체 배터리. 그죠? 자, 2만원짜리가 거의 6만원 왔죠. 한 달 만에 3배 왔습니다. 한 달 만에 3배. 이게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 옛날에 2, 3년, 3, 4년 전에 2차전지 관련주가 폭등한 때하고 비슷합니다. 지금요. 지금의 이 장이 정말 놀라울 수 있는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폭발 위험도 없지.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일반 2차전지보다 엄청나게 길지. 그런 것들이 지금 삼성에서 시험 생산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2차전지보다는, 그죠? 2차전지보다는 이런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올인을 해야죠. 전고체 배터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전고체 배터리 요거 LNF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제품을 그걸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이수화학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농화성도 역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묶여 있고, 요것도 많이 올랐죠. 요것도 지금 3배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그죠? 그다음에 EM 플러스 숨어 있는 전고체 배터리 요것도 4,000원짜리가 지금 더블 올라 있습니다. 그죠? 뭐 앞으로 갈 길이 많죠, 이런 것들은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면 단기적으로 물려요, 여러분. 물려서 마음고생 또 몇 달 하십니다. 자, 미래컴퍼니. 요것은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기도 하고,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그죠? 이것은 재료가 많죠, 이 종목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는 거고, 그죠? 2만원짜리가 지금 뭐 5만원, 6만원까지 와 있으니까 지금 또 한 달 만에 3배 올랐네, 3배. 그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AI, 그죠? AI 인공지능, 로봇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로봇은 이제 당분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로봇은 조금 이제 제가 1월달, 2월달 많이 했으니까 이제 3월달 초까지 많이 했거든요. 이제 로봇은 일단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가 활성화되기까지 LFP, 이 배터리 저가형 2차전지가 아마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 대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 중에 대표적인 게 탑머티리얼즈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테크 계열사 중에 탑머티리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테크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LFP 배터리 관련주에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탑머티리얼즈, 이게 대장주예요.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게 탑머티리얼즈거든요. 자, 요것도 자 3만원짜리가 지금 뭐 9만원 3배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그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LFP 저가형 저가형 2차전지 소재. 그죠? 저가형 2차전지 소재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월달, 4월달 남은 기간은 실현례를 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LFP 배터리가 다 올랐지만, 또 전고체 배터리가 다 올랐지만, 어떤 사유로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어떤 사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 몫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전 분명 책임은 여러분들께서 지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로봇 관련주도 오늘 좀 뭐 오른 건 오르고, 뭐 일부 좀 약간 강보합을 보였어요. 자, 이지도 역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지도 LFP 배터리.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이 현재요. 이 세 종목이고 로봇주는 오늘 하나 팔았습니다. 급등하길래. 자, 이 세 종목인데 오픈에 사거나 파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로봇 관련 중에서 SBB테크 지금 뭐지? SPG 다 급등했죠. 그죠? 급등 안 한 거 있습니까? 뉴로메카 2배, 3배 올랐고, 그죠? 이 정도면 제가 제 실력이 검증됐을 거라고 보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오픈엣지 이건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기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면서 IP 관련주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은 세계 유일 또는 국내 유일 이란 타이틀이 붙어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뭐 하는 업체냐? 우리가 컴퓨터에는 CPU라고 하죠. 컴퓨터는 CPU. 휴대폰은 뭐라고 하죠 이걸? 휴대폰 CPU하고 똑같은 게 그죠? 그렇지만 AI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CPU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면 CPU는 NPU라고 해요. NPU라고 하는데 NPU를 설계하고, 그죠? NPU를 설계하고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물론 바닥에서 8,000원짜리가 3배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세계 유일, 국내 유일 이런 타이틀이 붙다 보니까 요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올려놨는데 여기서 터진 이 거래량들, 그죠? 여기까지 터진 거래량들, 그리고 장대 양봉을 지금 붕괴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종목은 약간 여기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급등하면 나오지 않을까. 요건 제가 볼 때는 10만원 가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전력 소모 또는 초고속 이 NPU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칩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삼성 인수 관련주기도 하면서 또는 디자인하우스죠. DSP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마가 많은 종목이에요. AI의 핵심 부품사이기도 하면서 세계 유일, 국내 유일이기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면서, 그죠? IP 관련주기도 하면서 디자인하우스 관련주기도 하면서 삼성 인수 관련주기도 하면서 이런 많은 종목 테마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일어난 막대한 거래량, 여기서 일어난 막대한 거래량 요거 무시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저점 깨면 매도입니다. 여러분 매도. 이 전저점을 깨게 되면 이 전저점은 다시 저항선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 기간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좀 자꾸 그분 좀 말씀해서 죄송한데 그 종목 뭐였더라? 까먹었네.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다가 이걸 깨버리면 여기서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차피 올라가도 이게 저항선이잖아요. 매도가 일단 매도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아직도 매도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제가 어제 이제 어느 분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아직 그 사장님께서 매도를 못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의 이제 어떤 그 차트 실력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 종목은 이 추세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전저점을 붕괴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2달 동안에 급등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 이번 달 말까지는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요 종목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미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요게 전고체 관련주예요. 전고체 관련주.
미코라는 회사가 계열사가 한 10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미코 세라믹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전고체 소재를 생산합니다. 근데 미코 세라믹이 삼성에서 1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뭐 바보라 여기다 15% 지분을 투자했겠습니까? 15%에서 조금만 더 지분 투자하면요 바로 이 기업 인수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이게 바로 전고체 기업에 투자한 게 삼성이 이 기업이 최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업이 이날이죠 이날. 만약 해순말처럼 아이고, 내가 당신이 아닌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 기업은 이제 삼성에서 투자했잖아요. 삼성에서. 그러면 삼성에서 괜히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TV가 켜져서 제가 좀 잠깐 갔다 왔어요. 자동으로 켜지네. 우리 아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이때 당시에 감사 보고서 미제출이에요. 감사 보고서 미제출. 주주총회가 3월 31일로 잡혔는데 감사보고서는 23일인가? 23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를 23일까지 제출 못하겠다고 공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고체 관련주들은 요만큼 막 빵빵빵 돼서 이렇게 날아가 있는데 얘만 이 감사보고서 미제출 때문에 감사보고서 미제출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유일하게 이렇게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경우 한번 가만히 볼게요. 제가 그래서 IR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IR 담당자는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보안 명령이 떨어질 때 보안이죠, 보안이 떨어졌대요. 자, 보안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계열사가 열 몇 개 되다 보니까, 뭐, 미코 바이오메드도 있고, 상장회사인 미코 바이오메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IR 담당자도 확실히 얘기는 안 해주죠. 안 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른 2차전지 관련주는 여기까지 날아가고 있는데, 얘만 유독 못 가고 있어요. 얘만. 얘가 유독 못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주식은 확실한 게 아니라, 그죠? 확실한 건 없어요. 뭐 세상에 살면서, 그죠? 확실한 건 많지 않죠? 그죠? 확실한 건 많이 없죠. 확률에 베팅이야, 확률에. 자, 만약에 감사보고서 미제출했어. 자, 한번 하한가 맞을 수도 있겠죠? 하한가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몇까지 올 수도 있어요. 10,000원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향후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한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하한가 만들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저기 한번 볼게요. 재무구조 한번 볼게요. 자, 시가총액은 지금 4천억이에요. 자, 이 업체가 저는 뭐 회계사는 아니니까 잘 몰라요. 저는 회계사는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저처럼 일반론 쪽으로 생각했을 때 자, 매출 2천억, 2,800억, 3,600억, 4천억, 영업이익 380, 430, 700, 거의 뭐 70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회사가 이게 상장 폐지된다? 단지 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감사보고서 보안이 떨어졌다고 해서 상장 폐지된다? 이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직원이 뭐 횡령했나? 횡령 사건으로서 옛날에 뭐 얼마 전에 그 코스닥 거래 정지된 업체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이, 그죠? 이런 회사들이 과연 상장 폐지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해요. 이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여기서 다 날아가고 이렇게 생쇼를 뭐 2배, 3배 가고 있는데 얘만 유일하게 못 가고 있다. 얘만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여기 11,500원 또는 12,000원 이하에서 오면 사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보고서 미제출해서 주주총회에서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한가 맞더라도 뭐 여기 이하는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뭐 인생에서 이렇게 도박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세력이 일부러 감사보고서 미제출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모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이런 종목이 한 번쯤은, 그죠? 한 번쯤은 도박 아닌 도박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분명히 사라고는 안 합니다. 사라고는 안 하는데 저는 샀어요. 이 근처에서. 샀어요. 뭐 많이는 안 사고 조금 샀습니다. 계속 모아가고 있는 지금 중인데 여러분들 뭐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께서 하시고 주봉으로 봐도 뭐 그리고 이제 뭐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 푹 빠지겠지. 그죠? 빠지면 뭐 빠지는 거 없다 해야지 뭐 어떻게 했어. 그죠? 내가 선택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아모그린텍. 요것은요. 테슬라 매출 비중이 30%입니다. 얘는. 그리고 아까도 봤었지만 NFP. NFP 아니라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까 좀 실수했나 보네요. 여기. 요게 이제 NFP 배터리 관련주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저는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NFP 배터리 전고체 뭐 이지 급등했죠? 이지 급등했고 코인테크 진작에 공부했고 그죠? 파워넷 뭐 아모그린텍 이 중에서 아모그린텍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어요? 아모그린텍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LFP 배터리 소재 그죠? 중국에서 얘는요. 중국에서 LFP 셀을 외주 생산하고 한 다음에요. 자체 공장에서 패키징 중이에요. 이미 실질적으로 얘는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중국에서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저기 한 업체들도 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EM 플러스 아니 뭐 어디야? 탑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뭐 이지 뭐 얘도 날아가고 있잖아요. 날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아모그린텍만 유일하게 아직 못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번 주 또는 내일이라도 당장 상한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내일이라도 당장 상한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 전고점들 벗겨놓으면 바로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지면 땡큐죠. 매수죠. 그리고 날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주식 얘기를 좀 했고요. 어쨌든 아까 뭐 두 번째 얘기했던 미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도박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미코 같은 경우는 도박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요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픈했지는 사실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세계 유일, 국내 유일 어떤 그 AI를 돌리는 데 있어서 NPU의 핵심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래서 요 종목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요것도 날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미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 보고서가 뭐 내일이라도 나오면 바로 뭐 상한가로 직행한다고 봅니다. 저는요. 내일이라도 나오면. 근데 안 나오고 뭐 미직미직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 아니면 또 감사 보고서가 뭐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하한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10% 정도의 어떤 하락률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몫이니까요. 판단 여러분들 스스로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 이제 지금 대세가 LFP 배터리니까 LFP 배터리 중에서 못 오른 게 아모그린텍이다. 아모그린텍 테슬라 관련주기도 하면서 LFP 배터리 소재를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유일한 회사가 아모그린텍이다. 내일이라도 당장 상한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업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은 약간 좀 성의가 없을 수 있고요. 있을 것 같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교재에 상세하게 내용들이 설명돼 있으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면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보시고요.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부동산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제가 주식을 조금 더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